나는 2명의 천재를 얻었다. 그날 밤에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라는 걸 알기 전까지 나는 그 사실을 그저 인생의 가장 큰 비밀로 간직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내 앞에 놓인 한 장의 신문 기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와 똑같이 생긴 2아이의 아버지, 그가 바로 사진 속의 그 남자였다. 그는 여전히 젊고 완벽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는 그와 달리 그저 낡은 헌책방의 주인일 뿐이다. 내 이름은 김지민. 올해로 40살이다. 사람들은 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렸다. 8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지민의 서재는 내 전부이자 내 도피처다. 켜켜이 쌓인 헌책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유령처럼 살아왔다.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 외에는 아무런 교류도 없이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2아이, 민준과 슬기에게만 향했다. 민준과 슬기는 이제 8살이다.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다. 민준이는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6살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독파하고 지금은 물리학에 빠져 있다. 반면 슬기는 외향적이고 감정적이며 예술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다. 피아노를 처음 만져본 날, 마치 수년간 연주해온 것처럼 완벽한 곡을 연주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이와 총명함을 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내게 기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그들의 남다른 재능은 세상의 이목을 끌었고 나는 그 재능이 세상에 노출될 때마다 불안에 떨었다. 언젠가 누군가 그들의 친부를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나는 그들의 빛을 숨기려 애썼고 그럴수록 아이들은 세상과 멀어져 갔다.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사회의 시선과 단절된 삶. 나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에 우리 셋만의 작은 섬을 만들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새벽녘부터 일어나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고 슬기와 함께 낡은 피아노 건반을 닦았다.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봤다. 낡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분주한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나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나는 2아이의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철저히 지웠다. 8년 전에 나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했다.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언니마저 병으로 떠나보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 그날 밤 나는 만취한 채 낯선 배 들어섰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가 아는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깊고 슬픈 눈을 가졌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서로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 밤의 외로움과 슬픔을 서로의 몸으로 나누었다. 그것은 실수였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준 축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곁을 조용히 떠났다. 그리고 몇 주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쌍둥이라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들을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고 낡은 책방을 물려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날 밤의 남자는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잊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이제 내 아들 민준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희미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졌다. 한 장의 신문 기사가 내 손을 떨게 만들었다. 제이콥 총수 한서준, 미래 인재 발굴, 프로그램 대대적 지원. 기사 속 한서준 총수의 사진은 8년 전 그날 밤 나와 함께했던 그 남자였다. 그와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내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내 아이들이 천재라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준이와 슬기의 천재성은 날마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이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감 자동차나 로봇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낡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찰하고 블랙홀의 형성과 소멸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나는 민준이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야 했다. 엄마, 우주의 끝은 어디에 있어? 끝이 없다면 우주는 어떤 모양이야? 나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슬기는 달랐다. 그녀는 세상을 오선지 삼아 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심지어 내 한숨 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멜로디였다. 슬기는 그 소리들을 모아 자신만의 음악으로 만들었다. 한 번은 손님이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다 멈추자 슬기가 다가가서 멈췄던 부분을 이어서 연주했다. 손님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연주는 완벽했다. 손님은 그녀가 음악 신동이라며 재능을 썩히지 말고 예고에 보내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천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행복한 것이었다. 그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는 내 삶의 전부였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는 두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그들의 지적 호기심과 예술적 감성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안고 있을 때 나는 그 빛의 그늘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삶의 빈 공간을 느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 때도 그 빈 공간은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8년 전 그가 떠나고 난 뒤 생긴 상처처럼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덧났다. 나는 가끔 밤에 몰래 와인 한 잔을 마셨다. 쓴 와인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나는 잠시나마 이 무거운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창밖에는 평범한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내게 너무나도 멀고 낯선 풍경이었다. 나도 저들처럼 누군가와 함께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슬픔을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삶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외로움에 지쳐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나는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없었다. 아이들은 가끔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를 항상 사랑한단다라고 둘러댔다. 아이들은 순진하게도 내 말을 믿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내 거짓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었고 나는 그 자격을 빼앗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책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 안에는 부모님과 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났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들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그러다 우연히 그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와 내가 함께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가 혼자 배서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내가 만취한 상태에서 그의 허락도 없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깊고 슬픈 눈, 그리고 살짝 찌푸린 미간, 그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의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사진을 든 채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날 밤에 나와 마찬가지로 외로워 보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날 밤의 만남은 단순히 술김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이끌린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나는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의 만남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에게서 비롯된 두 아이는 나의 기쁨이었지만 그와 그의 존재는 내게 끝없는 외로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와의 추억을 지우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이들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책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천재성을 잃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나의 아이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나는 두려웠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 나는 과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민준이의 천재성은 결국 세상의 문을 두드렸다. 제이콜프에서 주최한 미래 과학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민준이가 제출한 논문이 대상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민준이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참가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가득했다. 아이의 빛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국 두려움을 무릅쓰고 민준이의 논문 제출을 도왔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눈부셨다. 나는 민준이의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숨기려 했던 아이의 재능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우리 셋의 평화로운 삶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나는 민준이와 슬기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나 또한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택시를 타고 시상식장으로 향했다. 시상식장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시상식장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나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나의 세상은 오직 낡은 책방과 조용한 집뿐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맨 뒷줄에 앉아 시상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제이콜피의 총수인 한서준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8년 전 그날 밤의 모습과 똑같았다. 아니, 더 멋있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이 넘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8년 전 그와 함께했던 밤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그 외로움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가 무대에서 하는 말은 달랐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서 8년 전의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외로워 보였다. 민준이의 이름이 호명되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민준이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민준이의 당찬 모습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무대 위에서 민준이에게 상을 수여하는 한서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서준은 민준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상을 건네는 척 민준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때 민준이가 그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는 민준이와 슬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서준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내게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8년 전과 똑같았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는 바빠서. 나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그를 피해야만 했다. 그가 우리를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다. 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불안에 떨었다. 한서준이 나를 알아본 것일까? 민준이와 슬기가
그를 닮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갔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번 시작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의 만남이 그랬고 이제 한서준의 등장이 그럴 것이다. 나는 낡은 책방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다. 나는 홀로 책방에 앉아 그가 건네준 명함을 바라보았다. 한서준, 제이콥 공수. 명함 속 그의 이름은 내게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로 느껴졌다. 나는 명함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닿았던 명함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될까? 나는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시상식 이후 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한서준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정중한 편지와 함께 민준이에게 줄 선물을 보냈다. 민준이는 그가 보낸 희귀한 과학서적과 천체 망원경에 푹 빠져들었다. 슬기도 그가 선물한 낡은 바이올린에 매료되었다. 그가 보낸 선물들은 아이들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답장하지도 선물을 받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직접 책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는 여전히 눈빛이 깊고 슬펐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김지민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책방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다. 민준이가 쓴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8살 아이가 썼다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저의 어릴 적 꿈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한때 천문학자가 되는 것을 꿈꿨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이의 재능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민준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재능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나에게 매력적이었다. 민준이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단지 민준이의 재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 총수님, 민준이는 특별한 후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김지민 씨,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를 아시는 것 같군요.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저는 그저 총수님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평범하게요. 당신은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마치 저와 같습니다.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눈빛.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로 외로웠다. 그는 나의 손을 살짝 잡았다. 김지민 씨, 8년 전 그날 밤 제가 당신에게 실수를 저질렀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그에게도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총수님을 처음 뵙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내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8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만취한 상태에서 그에게 내 슬픔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울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품은 편안했다. 나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그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나는 이제 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나는 그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될까? 나는 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한서준은 다시 책방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와 슬기를 위한 선물을 들고 왔고 아이들은 그를 반갑게 맞았다. 민준이는 그가 보낸 논문들을 보며 질문을 쏟아냈고 슬기는 그가 선물한 바이올린으로 즉흥곡을 연주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아이들이 그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도 아이들을 좋아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준이와 슬기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났다. 그들은 그동안 내가 채워줄 수 없었던 공백을 그에게서 찾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내가 아이들에게서 숨겨왔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한서준은 거의 매일 책방을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과학 실험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는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주었고 아이들의 모든 재능에 감탄했다. 나는 그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한서준이 내게 말했다. 김지민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울렸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총수님, 제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8년 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모님과 언니를 잃고 방황하던 나의 삶, 그날 밤의 외로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 그리고 8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한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충격. 나는 그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와 슬기가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돌렸다. 나는 그의 반응을 감당할 수 없었다. 어째서 이제야 말해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총수님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총수님은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감히 총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은 나의 삶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나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그의 품에서 쏟아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감에 가득 찼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한서준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우리 곁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 저녁 책방으로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나와 함께 낡은 책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완벽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한 남자였다. 한서준은 내게 8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사업은 성공했지만 나는 혼자였지. 사람들은 나를 동경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것이 공허하다고 느꼈어. 그때 나는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급에 들어갔어. 그리고 당신을 만났지.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울고 있었고 당신의 눈은 나처럼 외로워 보였어. 나는 당신에게서 나 자신을 보았어.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당신에게서 위로를 받았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그날 밤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내게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을 원망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낳아 키운 것에 대해 감사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아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했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한서준은 내게 청혼했다. 지민아, 내게 와줄 수 있니? 내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니? 나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했다. 총수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총수님의 화려한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수님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지민아, 나는 당신의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평범한 삶을 원해.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았어.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나는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우리 셋과 그의 비서,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우리 셋만의 소박한 결혼식을 선택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화려한 저택 대신 우리는 낡은 책방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한서준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알려졌다. 한서준 총수가 평범한 헌책방 주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기자들은 우리를 찾아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가 총수님을 유혹했어. 총수님이 미쳐서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다니. 저 아이들이 총수님의 아이들이라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온갖 비난과 억측을 쏟아냈다. 나는 사람들의 비난에 상처받았다. 나는 한서준에게 미안했다. 총수님, 제가 총수님의 삶을 망친 것 같아요. 제가 총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한서준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내 삶을 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았어. 나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해.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그들의 비난은 날카로웠다. 나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쳤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배우기를 원했다. 한서준은 나의 고민을 이해했다. 지민아, 나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해. 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아.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지켜주면 돼. 그의 말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한서준 총수이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아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좋아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엄마를 사랑해서 좋아요. 아이들의 말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순수하고 착하게 자라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따돌렸다. 너희 아빠는 총수라서 좋겠다. 너희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났잖아. 아이들의 말은 민준이와 슬기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한서준은 달랐다.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우리 민준이와 슬기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들이야.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해. 그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차 좋아졌다.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한서준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서준에게 말했다. 총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내게 와줘서 고마워. 나는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서준의 전처인 이서연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한때 유명한 모델이었으며 집안 배경 또한 대단했다. 그녀는 한서준이 평범한 나에게 마음을 줬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내가 불순한 의도로 한서준에게 접근했다고 말했고 심지어 아이들이 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억측까지 퍼뜨렸다. 어떻게 감히 네가 총수님의 자리를 넘봐?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총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나를 찾아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처럼 완벽하지 않았고 그녀처럼 우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낡은 헌책방 주인이었다. 이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서준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의 관계를 폭로했고 한서준의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서준아,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와 결혼한 거냐? 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이혼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한서준의 아버지는 격노했고 어머니는 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서준은 단호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나를 감싸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의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서준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한서준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너는 후회하게 될 거다.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며 집을 나섰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아이들을 찾아와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희는 불행의 씨앗이야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서연에게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서연을 찾아갔다. 이서연 씨,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총수님은 당신과 헤어지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총수님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상처 주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서연은 나의 말에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내게 훈계질이야. 너 같은 것이 총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 한서준이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나는 지민이와 아이들을 사랑해.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그저 지민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원해. 한서준의 말에 이서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한서준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한서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총수님, 제가 총수님의 삶을 망친 것 같아요. 제가 총수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요. 한서준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민아, 당신은 나의 삶을 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했어.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당신과 아이들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아.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다. 이서연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한서준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서준은 더 이상 회사의 총수로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나와 아이들만을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게 중대한 결정을 알렸다. 지민아, 나 회사를 그만둘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총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는 총수님의 삶의 전부였잖아요.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지민아. 회사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어. 오히려 나는 회사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놓치고 살았어. 나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서준은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민아,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어. 나는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나는 당신과 아이들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아.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다. 다음 날, 한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서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이콥의 총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동안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한서준이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회사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서준의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동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랑을 응원했다. 한서준의 부모님은 그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를 찾아와 너 미쳤구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저런 여자와 살겠다고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한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의 말에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서준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도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서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로 왔다. 그는 더 이상 제이콥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였다. 우리는 낡은 책방 근처의 작은 집에서 평범한 삶을 시작했다. 한서준은 더 이상 고급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한서준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는 책방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나는 책을 정리하고 한서준은 나를 도와 책방을 관리했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책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했다. 그는 나와 함께 낡은 책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책들을 들여왔다. 우리의 책방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보금자리가 되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한서준은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지만 그의 요리는 언제나 맛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슬기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지민아, 행복하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요. 저는 총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내게 와줘서 고마워. 나는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해.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한서준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도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함께 낡은 책방을 운영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가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준 축복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울 것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겠지만
그 어떤 삶보다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이었다. 하룻밤의 실수로